네, 스토킹 피해자들을 좀 더 보호하고 또 범죄 처벌을 더 강화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는데요.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상담 문의는 늘었고 피해 신고도 4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신당역 살인 사건 등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보복 범죄도 발생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그 이후 현 주소를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은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토킹 처벌법 벌써 시행된 지 1년이나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기존에는 그 성범죄라고, 아니,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스토킹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제 범주가 늘었고, 예. 전에는 이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없었던 어떤 행위들을 좀 신고할 수 있는 또 그 범주도 늘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건 이제 당연한 거죠. 예, 네, 예. 지금 신고 건수가 4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네. 하루 기준으로 보니까 85.7건, 네. 80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스토킹 범죄가 많았다는 건가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내가 좋아하면 내가 이제 그 이 사람에게 이 개인 대 개인 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제 우위에 있으면 내 맘대로 그 사람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한 용인의 폭이 되게 넓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력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낮은 범주의 스토킹에 대해서는 이게 범죄라는 인식도 없고 잘못이라는 인식도 없고 예. 심지어 이게 중범죄로 갈 때도 그런 인식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피해자들은 이게 스토킹이라고 느끼는데 가해자들은 이게 스토킹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범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더구나 지금 같은 이제 이 시행 1년 후에 이제 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뭐냐면 딜레마는 뭐냐면 네. 경미한 스토킹에 대해서는 신고와 고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대폭 늘어났는데 정작 좀 심각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이 커버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보복을 우려해가지고 오히려 겁을 먹고 신고를 못하는 여전히 그런 상황들은 이어지고 있다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스토킹 범죄를 좀 어떻게 스토킹 범죄인지 구체화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좀 뭐 구체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스토킹 처벌법 안에서는 뭐 원치 않는데 계속 피해자를 방문한다든가, 방문하는 거. 네, 그다음에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뭐 피해자에게 계속 문자나 뭐 전화나 SNS 등으로 뭐 연락을 문자 하는 보내는 거.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계속 보내는 거. 네. 그리고 그 피해자 그 집 주변에 이 물건들을 이제 손괴하는 거예요. 예. 재물 손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같은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면 스토킹으로 의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실제 스토킹을 이 의율하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 왜요? 왜요? 심각한 스토킹은 이제 만약에 자기가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이런 경우도 예. 자 이제 행위에 보면은 대해서는요? 저 20대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배관을 타고 이제 처음에 그 전 여친 집을 예. 이 침범해서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은 이제 그 수십 차례 이제 연락을 하다가 안 되니까 전 여친의 이제 핸드폰에 깔려 있는 이제 예, 어플 지금 같은 지금 것들을 화면 설명이 네. 조금 전에 해주신 설명이시고요. 앞서 네네. 잠깐 보여드린 화면은 이렇게 녹음하는 화면이었고 네네. 지금 이렇게 배관 타고 올라가는 네, 화면입니다. 예. 이런 것도 이걸 단일하게 했으면 다른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2번을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갖고 범죄를 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을 의율할 수가 없는 조항을 거예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애초에 바꿀 게 굉장히 많은 중입니다. 아, 네. 예. 최근에 스토킹 범죄 뉴스가 좀 많았어요. 네. 뭐 신당역 살인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세입자인 20대 여성 스토킹 하려고 네. 50대 집주인이 스토킹을 한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 스토킹 범죄 양상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최근 스토킹 양상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조금 그래도 개선된 게 뭐냐면 네. 전에는 어떤 뭐 교제 관계라든가 뭐 이제 혼인이 있었던 관계 등의 이제 애정 관계를 베이스로 뭐 이제 스토킹이 일어난다라는 식의 이제 편견이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건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습 그리고 이러한 가해자와 뭔가 어떻게 연루가 되면 어떤 네, 식으로든 네. 관계 맺어지면 이런 범죄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어떤 양상들은 이렇게 정해놓은 법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정보 공유가 많이 되니까 네. 그걸 피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의율되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여기서 의율하고 있는 방법을 한 번씩 돌아가며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반복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전망을 생겨나는 피해서 거죠. 범죄를 네. 저지른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스토킹 범죄가 상당히 위험한 게 강력 네. 범죄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이제 범죄들 형사적으로 이제 처벌됐던 것들 안에서 이 스토킹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범죄들을 분석해 보면 그런 범죄들의 60%를 훨씬 넘는 범주로 강력 범죄로 나아갔단 말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 예. 이유가 뭐냐면 예. 애초에 스토킹을 하는 이제 이 사람들은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스토킹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 상대가 이 목적에 따라서 휘둘러지기를 바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달성이 안 되면 점점 더 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드는 게 아니라 예. 시간이 지날수록 중한 범죄로 나아갈 확률이 높은 것이죠. 네. 그리고 보복 범죄도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46%가 증가했는데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전체적인 사회 부분하고도 연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년간 이제 코로나 이제 시국으로 사람들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신적인 습을 가지고 있거나 습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분노라든가 네. 뭔가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법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용서되지 않으면 결국 나를 처벌하는 게 국가가 나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가 문제 제기해서 나를 처벌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결국 반의사 때문에 불벌죄. 그렇습니다. 예,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도 양형에서 이제 합의의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가해자들 특히나 좀 가치관이 삐뚤어지고 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일수록 지금 내가 이렇게 처벌받는 것은 피해자가 나를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예.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발생한 신당역 사건이 그랬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신당역 있습니다. 사건이 합의를 봐주지 않으니까 더 강력한 범죄, 살인까지 저지른 네. 그런 사건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 사건은 아주 스탠다드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검찰이 9년을 구형했는데요. 여기에 스토킹 범죄와 이제 사실은 스토킹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스토킹 처벌법으로 의율되지는 않는 어떤 행위들이 섞여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검사가 9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만약에 합의가 되었다면 네. 이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행위 자체는 아예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에서도 양형에 반영이 됐겠죠. 그러면 아마도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이 합의에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아주 부당하게 쌓아가는 거죠. 합의 처리, 합의를 통해서 형량을 줄일 수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또 다른 스토킹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악순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님? 그래서 입법적인 접근만을 하는 것으로 뭐 혹은 수사기관이 뭐 이제 피해자 보호 조치만을 하는 것으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 네. 경찰과 검찰 이런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원까지가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지금 우리 피해자들을 위태롭게 하는가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네. 일례로 예. 지금 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뭐 더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 수사기관이 이야기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스토킹과 관련해서 지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수사기관에서 377건을 청구했는데 예. 구속영장을 근데 법원이 254건 발부를 하였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3건을 청구하면 한 건은 기각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정확히 개별적인 사안들의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어쨌든 수사기관에서는 보수적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고 예. 열심히 적극적으로 청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렇네요. 구속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왜 이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그러네요. 나아가야 한다는 게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한 사건 또 얘기하게 되는데 그 경우도 불구속 상태로 네. 있다가 피해자가 이제 변을 당했는데 구속 공판이 왜 이렇게 적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구속에는 요건이 있는데요. 네. 이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상당한 입증이 된 상태를 전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가 혹은 이제 그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구속을 합니다. 네. 그런데 스토킹 범죄라든가 혹은 이제 이 성폭력 범죄 같은 것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수 있거나 피해자에게 압박할 수 있는 것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로서 평가가 돼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법 기관들이 이제 우리 법조계가 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왔던 관행에 젖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정히 그 부분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런 이제 그 가치관을 현재에 있는 법에 적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런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을 때라는 항목을 구속 요건에 넣어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구속할 네.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바꿔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스토킹 처벌법 이제 1년이 됐는데 법무부가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면서요. 네. 어떤 개정안 내용이 뭡니까? 이제 보면은 뭐 전자발찌를 적극적으로 가해자에게 뭐 부착문을 전자발찌 청구할 부착. 수 있는 걸 예. 뭐 한다든가 아니면 애초에 지금 같은 경우에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 같은 것들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넣겠다든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라든가 하는 이제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예. 좀 아쉽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점이요? 예. 우리의 이제 정부 부처가 혹은 이제 법조계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노력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네. 이슈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급급하게 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네. 법을 한번 바꾸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네. 충분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왜 반발 자국을 가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담아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빨리 보여주기의 어떤 부분에 좀 더 많이 차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거 가지고 커버가 되겠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개정 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일단 아무래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과 가장 근본적인 거 스토킹에 대한 개념 정의 네. 부분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걸 두 번 해야 돼? 그러면 나쁜 사람일수록 연구하겠죠. 여러 가지를 네, 예, 한 번씩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괴롭히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개념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2번 이상 하는 거 잘못됐다. 그리고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구속이 돼야 한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양형에 대한 반영 부분을 양형 반영.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스토킹이나 이제 특히 이제 이 스토킹을 끼고 있는 형사 범죄가 아주 전형적인데 피해자를 그러지 않아도 괴롭히고 뭔가 그러니까요. 피해자를 예. 휘두르려고 하는 범죄인데 이 사람에게 합의를 받아내면 내가 처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혹은 처벌이 현저히 낮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상태를 유지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이 고소를 할 때 보복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그 법조계가 종합적으로 받아앉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 피해자를 진심 어리게 보호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오늘 이인희 변호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개정안에 얼마나 많이 반영되는지 또 개정안 내용 놓고서 이인희 변호사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